안녕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국어 양병철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0년 4월 고3 모의고사에 출제된 문법 11번, 12번 문제를 해설해 주면서 부정문을 정리해 주겠습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듣고 나면 여러분들 부정 표현은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원래 부정 표현을 우리가 언어 매체에 보면 문법 요소에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언어 매체라는 책에 보면, 언어와 매체라는 책에 보면 문법 요소라는 게 있는데, 이 문법 요소의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첫 번째가 높임 표현입니다. 이 높임 표현은 여러분들 출제 1순위입니다. 높임 법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법 중에서 이 높임 표현은 발달해 있어요. 다른 나라 언어보다 발달해 있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겁니다. 우리 고전 시가를 공부할 때도 여러분들 시조하고 가사가 출제가 많이 되는 이유가 다른 나라에 없는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법 중에서 여러분들 이 문법 표현 말고 여러분들이 꼭 공부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조사, 어미, 그 다음에 접사, 이걸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 다른 나라 언어보다 우리나라 말에 발달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또 하나가 여러분들 우리나라 말은 활용을 한다는 게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분명히 여러분 수능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사의 종류, 어미의 종류, 접사의 종류, 활용의 방법,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 이건 꼭 공부하시고 높임법도 꼭 공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수험생들이 나중에 모평이라든지 수능을 볼 때 여러분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가 여러분들 많이 나오는 게 피동과 사동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부정 표현입니다. 다 출제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네 번째가 시간 표현이라는 게 있고요. 시간 표현.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종결 표현이라는 게 있어요. 선생님이 종결 표현, 이건 쓰지 말고 들으세요. 여섯 번째가 인용 표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6개가 문법 요소거든요. 중학교 때도 배우고 고1 교과서에도 있고 언어 매체 교과서에 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우리는 3번에서 4번 정도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얘가 가장 중요합니다. 얘가. 그 다음이 얘입니다. 피동, 사동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이 바로 부정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하고 이 수업 듣고 나서 부정 표현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끝내시면 혹시 내신을 준비하든 아니면 모의고사에 부정 표현이 나온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빨리 이해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일단 4월 학평 11번, 12번 지문을 가지고 부정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첫 번째, 부정하는 내용을 문법적으로 실현하는 게 부정문입니다. 그 다음에 부정문은 의미에 따라서 암부정과 못부정으로 나눕니다. 길이에 따라서 짧은 부정과 긴 부정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원래 부정문에는 암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암부정문. 여러분들 쓸 수 있으면 노트 같은 데 써놓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못부정문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못부정문. 얘네 둘은 의미에 따라서 나눈 겁니다. 의미에 따라서. 그 의미는 밑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얘는 짧은 부정이라는 게 있고요. 길이에 따라서 짧은 부정문이 있고 긴 부정문이 있다는 거고, 못부정도 짧은 부정이 있고 부정문이 있고, 알았죠? 긴 부정문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설명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해서 머릿속에 요 기본적인 걸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문으로 나오든 문제로 나오든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를 빨리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편 명령문이나 청유문의 부정에서는 말다 부정문이 쓰입니다. 말다 부정문은 긴 부정문만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부정문에는 말다 부정이라는 것도 있네요. 근데 이 말다 부정은 긴 부정문만 있네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그리고 이 말다 부정은 어디에서 쓰이는 거다? 명령문이나 청유문에서 쓰이는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문단을 읽으면 이제 요
얘는 안 부정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고 못 부정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럼 밑에 문단을 한번 정리할까요? 두 번째 문단. 근데 첫 번째 문단은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서 써놓으세요. 알았죠? 그리고 선생님이 사례를 들어줄 테니까 그 사례도 같이 써놓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안부정문은 됐죠? 안부정문은 부정, 부사, 안이로 실현되는 짧은 부정문과 그 다음에 부정 용언인 지 않다나 아니하다로 실현되는 긴 부정문이 있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실현된다는 거죠? 얘는 안 또는 아니로 실현되는 거고 얘는 지 않다 또는 아니하다 이렇게 실현된답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부정하는 단순 부정과 동작 주체의 의도를 부정하는 의도 부정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안 부정은 두 가지네요. 하나는 단순 부정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의도 부정의 의미가 있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지문을 정리한 게 이 내용입니다. 이걸 써가지고 이제 외우셔야 돼. 알았죠? 이 안 부정의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이겁니다. 이거 나는 내일 학교에 안 간다. 이렇게. 근데 요거를 이제 다시 하면 나 가지 않는다. 이렇게 쓰면 얘는 긴 부정, 얘는 짧은 부정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의미를 해석할 수도 있고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일 학교에 안 간다? 라고 하면 안 가는 사실을 간다는 사실을 단순 부정한 건지 아니면 자기의 의도에 의해서 안 가는 건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나온 게 그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단순 부정과 의도 부정, 안 부정문의 서술어가 동사이고 주어가 의지를 가질 수 있는 동작의 주체인 경우에는 단순 부정, 의도 부정 모두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주어가 의지가 있잖아. 나는이라는 사람 아니 사람. 의지가 있잖아요. 의지가. 그럼 의지가 있는 주어고 얘가 동사면 얘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된 거죠? 요번에 4월 모의고사에 출제된 이 부정문의 지문은 어떻게 보면 부정문의 전체 내용을 잘 압축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내용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례하고 연결만 시킬 수 있으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데 이건 이해가 되는데 사례가 이해가 안 된다. 사례하고 이게 연결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답을 맞히기는 좀 어렵겠죠. 여기까지는 이제 선생님이 정리한 내용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지만 서술어가 형용사이거나 이 두 가지 조건 주어가 의지를 가질 수 없는 경우 여기 이제 예외가 있다는 거죠. 서술어가 형용사이거나 됐죠? 주어가 뭐가 없을 때 의지가 없으면 됐죠? 뭐를 쓸 수 없다? 안 부정은 단순 부정만 해석할 수 있다. 의도 부정은 알 수 없다. 됐죠?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날씨가 춥지 않다 이렇게 쓰거나 또는 날씨가 안 춥다 이렇게 쓰면 자 보자. 요 춥다라는 건 요건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날씨는 여러분들 의지를 가지고 있는 주어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얘는 이 두 가지 해석 중에 얘만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 부정만 가능하다. 요 문장 자체는 뭐만 가능하다? 얘만 가능하다. 근데 여기 지금 사례를 든 문장들은 얘도 가능하고 얘도 가능하다. 이게 안부정 끝입니다. 안부정은 여기까지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내용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혹시 부정문이 나오면 좀 빨리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안부정은 단순 부정이나 의도 부정의 의미가 있고 길이에 따라서 짧은 부정, 긴 부정이 있다. 짧은 부정은 안이라는 또는 아니라는 부사를 쓰고 긴 부정은 지 않다라는 용언을 구성합니다. 됐죠? 그래서 나는 내일 학교에 안 간다. 나는 내일 학교에 가지 않는다. 라고 하면 얘는 긴 부정, 얘는 짧은 부정. 얘네들은 단순 부정과 의도 부정의 의미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서술어가 형용사이거나 주어가 의지가 없는 주어일 때는 결국 단순 부정만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사례 이해됐죠, 이제? 사례 이해됐죠? 자, 우리 그럼 이제 못 부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못 부정문은 부정부사 못을 이용합니다. 짧은 부정문이 있고요. 부정의 용언치 못하다를 실현하는 긴 부정이다. 똑같은 애요. 알았죠? 그럼 얘는 뭘 이용하면 되고 못을 이용하면 되고 얘는 지 못하다를 이용하면 됩니다. 얘 짧은 부정, 얘는 긴 부정. 됐죠? 일반적으로 못 부정은 이게 동작 주체의 능력 부족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얘는 결국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능력 부족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알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나 공부 안 해 라고 할 때 안 하다라는 말은 자기 의도에 의해서 안 하는 겁니다. 근데 나 공부 못해.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안 부정은 의지 부정이라고 많이 얘기하고 못 부정은 능력 부정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알아도 되는데 이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해해서 집어넣는 게 좋아요. 그래서 못 부정은 바로 능력 부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근데 동작 주체의 능력은 어쩔 수 없는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서술어. 이걸 잘 이해하라. 동작 주체의 능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서술어. 뭐 당하다라든지 실패하다, 망하다 이런 단어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알았죠? 여기 옆에다 써놓으세요. 뭐라고? 당하다 또는 실패하다 또는 망하다 또는 잃다 이런 말들이 여러분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들입니다. 즉 동작 주체 능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심리 상태. 그럼 얘네들은 못 부정문은 어렵습니다. 됐죠? 그럼 얘네들은 당하지 못하다, 못 당하다, 실패하지 못하다, 못 실패하다, 못 망하다, 망하지 못하다, 못 잃다, 잃지 못하다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은 여러분 못 부정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된 거죠? 이제 못 부정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능력이 주체의 능력으로 어쩔 수 없는 심리 상태. 이걸 알면 돼. 주체의 능력으로 어쩔 수 없는 심리 상태를 나타내면 못 부정은 못 씁니다. 알았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이 사례 이해되죠? 한편 못 부정문은 일반적으로 서술어가 형용사인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안 부정과 못 부정 중에서 제약이 더 누가 많습니까? 이 못 부정이 더 많다는 거예요. 못 부정은 여러분 일단은 형용사가 서술어면 못 부정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쁘다를 한번 보시죠. 예쁘다는 여러분 품사가 뭡니까? 형용사입니다. 선생님이 이 형용사 동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끔 학생들 중에는 뭐 어떤 어미가 결합하면 동사고 어떤 어미가 결합하지 않으면 형용사다 이렇게 알아두는데 일단 1차적으로 동사는 작용이나 움직임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형용사는 상태나 성질이라고 알아두세요. 알았죠? 오케이? 영희가 얼굴이 예쁘다라고 하면 얼굴이 예쁜 상태입니다. 알았죠? 그럼 예쁘다는 형용사인데 이게 여러분 보면 안 예쁘다, 예쁘지 않다, 못 예쁘다, 예쁘지 못하다 할 때 못 예쁘다는 어색하지 않습니까? 영희 안 예뻐. 그게 예쁘지 않아. 이건 지금 자연스러운데 영희 못 예뻐. 예쁘지 못해. 잘 안 붙잖아요. 그죠? 그래서 형용사에는 여러분들 일단 못 부정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요때 긴 부정문에 한해서 화자의 기대하는 기준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뜻하는 경우에는 쓰이기도 한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 예를 하나 써놓으세요. 아이가 똑똑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똑똑하다는 형용사입니다. 근데 이걸 아이가 똑똑하지 못하다. 이 아이가 똑똑하지 못하다라고 쓰는 건 이거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뜻이거든요. 이때는 얘가 형용사지만 긴 못 부정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됐죠? 다시 얘가 형용사지만 서술어가 형용사지만 긴 못 부정은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선생님 말 이해된 거죠? 이런 사례들을 좀 알아두면 돼. 그래서 여러분 집이 넓지 못하다 라고 하면 나는 집이 넓기를 기대했는데 와보니까 집이 별로 넓지 못하다. 이게 바로 자기의 기대에 못 미쳤을 때는 서술어가 형용사라도 알았죠? 못 부정, 긴 못 부정은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못 부정은 화자의 능력을 부정하는
의미에서 발전하여서 이런 것도 쓰인답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 병철이가 친구가 병철이한테 야 내일 영화 보러 가자 라고 했더니 병철이가 안 가 라고 하면 이 친구 기분 나쁘겠죠. 왜? 자기 의지대로 안 가는 거니까. 이건 완곡한 거절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단호한 거절이죠. 안 가? 근데 이제 우리가 미안해 나 내일 영화 보러 못 가 라고 하면 요게 된다는 겁니다. 미안해 못 가 나 내일 가지 못해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 이게 못 부정을 쓴 거예요. 요건 짧은 부정, 요건 긴 부정. 오케이? 요게 완곡한 거절이 될 수 있고 또 하나 강한 거부가 될 수도 있어요. 알았죠? 뭐 할 때? 나 못 가. 이 똑같네. 이 약간 어조 차이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친구가 안 가라는 표현보다 이 못 가가 더 강한 거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야, 내일 도서관에 가자. 못 가. 라고 하면 여기 이제 강한 거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됐죠? 요거는 미안해 못 가. 요건데 야, 못 가. 라고 하면 강한 거부가 돼. 못해. 라고 하면 강한 거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럴 때는 이렇게 못 부정이 쓰일 수 있다. 그래서 못 부정은 이런 의미로까지 발전했다는 겁니다. 원래는 능력 부족을 나타내는 건데 완곡한 거절이나 강한 거부의 의미도 못 부정이 가졌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됐죠? 그럼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 충분히 이해되잖아. 못 부정은 짧은 부정은 됐죠? 그럼 나는 내일 학교에 못 간다. 내일 나는 학교에 가지 못한다 하면 능력 부족이죠.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어쩔 수 없는 심리 상태는 못 부정 쓸 수 없습니다. 형용사인 경우에도 서술어가 못 부정 못 씁니다. 근데 기대하는 기준에 이르지 못했을 때는 쓸 수 있다. 됐죠? 그리고 의미는 이런 의미까지도 확대됐다. 이런 뜻입니다. 지문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못 부정 끝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 칠판에 쓴 걸 요걸 이제 노트 같은 데다 잘 정리해서 여러분 요걸 머릿속에 잘 암기를 해놓으면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이제 자료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는 거고 기본만이라도 정확하게 좀 가지고 있으면 문제 풀 때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말다 부정문은 명령문이나 청유문에서는 부정용언 지말다를 쓴다. 이 진부정문이거든요. 실은 형용사는 대부분 명령문이나 청유문 서술어가 붙지 않죠. 그죠? 아까 형용사에는 명령형 어미나 청유형 어미가 붙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쁘다 뒤에 예쁘자 예뻐라 이게 붙을 수 없다는 거죠. 영희야 너 좀 예뻐라 이거 말이 안 돼요. 야 우리 예쁘자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끔 이렇게 쓸 때 있잖아. 그죠? 아유 예뻐라 이때는 감탄입니다. 이거 착각하지 마시고 됐죠? 그러니까 명령형 형용사에는 이렇게 청유형 어미나 명령형 어미가 붙을 수 없기 때문에 형용사가 서술어일 때 명령문이나 청유문은 만들 수 없어요. 이때는 말다 부정문은 서술어가 형용사인 경우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됐죠? 그럼 어떻게 보면 얘보다 얘하고 얘를 비교하면 얘가 더 제약이 강하고요. 제약이 결합할 때 제약이 있고 얘하고 얘를 비교하면 얘가 더 제약이 또 강하죠. 하지만 문장의 서술어가 형용사라도 기원이나 희망을 나타낼 때는 말다 부정을 쓸 수 있답니다. 기원이나 희망? 이런 겁니다. 내일은 날씨가 덥지 마라. 이때는 이게 덥다가 형용사입니다. 형용사인데 뒤에 지 말다가 붙어서 말다 부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는 기원이나 희망일 때 쓰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때 말다 부정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이 말다 부정은 지, 말다를 통해서 실현되고요. 말다 부정은 일단 청임은 명령문에서 쓰이는 거고 형용사에는 형용사 서술어에서는 말다 부정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는 말다 부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서술어가 형용사라도. 됐죠? 지문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정리한 내용이 부정문 전부 다입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접근하면 훨씬 더 이제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새로 배정받은 동아리실이 그리 넓지 않다. 이 넓다는 여러분 이게 형용사입니다. 형용사인데 이게 못부정이 쓰인 겁니다. 됐죠? 이렇게 넓지 못해라고 형용사의 못부정이 쓰였을 때는 기대 수준에 못 미쳤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 주어가 물품이죠. 물품. 전부 안 들어갔는데 이렇게 쓴 건 이 물품은 의지가 없는 주어입니다. 이해됐죠? 이럴 때는 얘는 무슨 부정만 가능하다. 아까 단순 부정과 의도 부정 중에서 무슨 부정만 가능하다? 단순 부정만 가능하다. 됐죠? 무슨 말인지 이해된 거죠? 그 다음에 그 정도야 아닐 거야. 일단 물품으로 옮겨보자. 내일 어때? 미안하지만 나 내일 뭐 좋아? 이거는 이제 완곡한 거절이 될 수 있는 거야. 나도 별로 안 내키는데 이거는 안부정을 쓴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다른 친구들은 내일 시간이 괜찮다고 하더라고. 그래? 그럼 나도 와서 도울게. 그나저나 내일은 제발 덥지는 마라. 라고 돼서 덥지는 마라는 말다 부정을 썼는데 얘가 형용사잖아요. 덥다. 그럼 요거는 여러분 뭐가 들어있는 거죠? 희망이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고 문제를 접근하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걸 명확하게 좀 알아두고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목부정문은 형용사인 서술의 김부정문 형태로 실현되어서 화자가 기대하는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결국 넓지 못하다. 이게 김부정을 쓴 거거든요. 됐죠? 이건 말이 되죠. 그 다음에 니은의 안부정문은 주어가 의지를 가질 수 있는 동작의 주체인 경우이기 때문에 틀렸죠. 그죠? 물품이 여러분들 물품이라는 것 자체가 의지를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단순 부정만 되지 얘는 안 되는 겁니다. 답은 2번이 답입니다. 쉽게 풀리죠. 이제. 그 다음에 디귿의 못부정문은 완곡한 거절이라는 화자의 심리 태도를 나타내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의 서술의 동작 주체의 능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심리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못부정문은 사용될 수 없고 안부정문만 쓰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 쓰면 돼요. 못 내키는데 이게 과연 되는지를 보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됩니다. 이 4번 오답이 좀 많았습니다. 이건 안부정은 되는데 못부정은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말다 부정에서 뭐가? 형용사가 서술어인데 결국 희망이나 기원을 나타내기 때문에 말다 부정이 성립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렇게 이해하면 이제 2번이 답이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학생들이 4번 오답이 많은데 주체의 능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심리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못부정문은 사용할 수 없다. 그게 바로 이 내키다란 말이 내키다. 이 내키다란 말이 원래는 주체가 뭐하는 의미다. 아까 얘기한 동작 주체의 능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심리상을 뜻하는 겁니다. 이때는 여러분 뭐를? 못부정은 쓸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 뭘 쓴 겁니까? 나는 별로 못 내키는 데가 아니라 안 내키는 데만 쓰이는 겁니다. 됐죠? 4번을 좀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12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12번 문제는 중세국어하고 연결하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요거 봐. 아니 오심으로. 그럼 요건 안부정 중에서도 짧은 부정이네요. 됐죠? 그 다음에 요거는 멀지 아니하다. 그럼 요건 안부정 중에서도 얘는 긴부정이네요. 됐죠?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죠. 안부정 중에서도 긴부정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처를 못 만나며 법을 못 들으며 현대국어를 보면 돼. 못 들었다. 그럼 못 부정이네. 못 부정 중에서도 무슨 부정이다? 짧은 부정이다. 됐죠? 이거는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지 말다를 쓴 겁니다. 됐죠? 그러면 지 말다가 쓰이면 이거는 말다 부정이 쓰였네. 이렇게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돼요. 왜 지 마십시오가 지 말다입니까? 아니, 원래는 뭐뭐하지 말다 뒤에 시, 비읍, 시오 이렇게 쓰인 거예요. 지금 결합이. 그 중에 여러분
이 시옷 앞에서 얘가 떨어진 겁니다. 리을이. 이건 선생님이 활용할 때 설명해 주겠습니다. 이걸 리을 탈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형태가 마십시오가 된 겁니다. 됐죠? 이게 말다 부정이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 선택지 A를 보니까 중세국어의 현대국어의 안부정문에 해당하는 부정문이 있네요. B를 보니까 현대국어에서처럼 중세국어에서 단순 부정에 해당하는 부정문이 사용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B를 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돼 있죠? 이래야 멀지 아니하다. 됐죠? 그럼 멀지 않다. 멀지 않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의지 부정보다는 뭐다? 멀지 않다라는 건 단순 부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멀다라는 게 여러분들 뭐죠? 품사가 형용사입니다. 멀다, 멀다, 형용사. 됐죠? 아우, 거리가 멀다. 이건 상태입니다. 움직임이나 작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당연히 형용사 뒤에 안부정이 쓰이면 됐죠? 뭐 할 때 쓰이는 거다? 여기처럼 현대국어에서처럼 중세국어 단순 부정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부정만? 단순 부정. 의도 부정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밑에 C를 보니까 현대국어에서처럼 중세국어에도 동작 주체의 의도를 부정하는 부정문이 있다. C는 여러분들 못 부정입니다. 이 못 부정은 여러분들 능력 부족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도를 부정할 때는 안 부정을 써야 되는 겁니다. 됐죠? 의미에서 틀렸네요. 이게 답이 3번이 답이네요. 그 다음에 D를 보니까 현대국어에서처럼 중세국어에도 명령문을 부정하는 부정문이 있었네요. 됐죠? 뭐뭐 하지 마십시오. 뭐뭐 하지 마십시오. 명령문입니다. 말다 부정을 쓴 겁니다. A, B는 중세국어에서도 현대국어에 짧은 부정, 긴 부정이 있네요. A는 무슨 부정? 짧은 부정. B는 무슨 부정? 긴 부정.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 답이 3번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문을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것처럼 여러분들 정리를 해서 머릿속에 잘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 정도의 문제들은 좀 빨리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정문 중에서 여러분들 마지막 거 하나를 알려주겠습니다. 부정문은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의성이 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여러분 선생님이 얘기했죠. 안부정문은 단순 부정의 의미도 있지만 뭐의 부정도 있다고 했죠? 의도 부정의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부정문이 이렇게도 해석하고 이렇게도 해석하기 때문에 중의성을 띌 수 있습니다. 하나의 문장이 둘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원래 부정문이 여러분 중의성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나는 버스를 타지 않았다. 이렇게 쓰면 얘를 부정하냐에 따라서 이게 세 가지의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길 강조하면요. 나는 버스를 타지 않았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탄 겁니다. 나는 버스를 타지 않았다 그러면 버스 타지 않고 택시 탄 겁니다. 나는 버스를 타지 않았다라고 강조하면 타지 않고 민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얘를 부정하냐에 따라서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게 이 부정문의 중의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다 오지 않았다 또는 다 오지 못했다 이렇게 씁시다. 못했다. 그럼 얘는 뭐죠? 안부정이고 얘는 못부정이죠. 얘도 여러분 아이들이 다 오지 않았다, 다 오지 못했다 라고 쓰면 이게 일부가 오지 않은 건지 아니면 전부가 다 하는 건지 일부가 못 온 건지 전부가 다 못 온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때 부정문은 중의성을 줍니다. 이해됐죠? 이 중의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강조를 해주는 게 좋은데 아이들이 다 오지는 또는 오지는 못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는을 보조사를 이렇게 붙여주면 중의성은 해소됩니다. 그럼 다 오지 않았다, 다 오지는 못했다라면 일부가 안 온 겁니다. 그럼 이것도 여러분 해소할 때 나는 버스를 타지는 이렇게 는을 붙여주면 보조사, 강조의 보조사거든요. 이 는을 붙여주면 얘만 강조하게 됩니다. 또는 나는 버스는 타지 않았다. 여기다 붙여주면 얘를 부정하는 거고요. 나는 버스를 타지 않았다. 그러면 얘를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됐죠? 어디에 힘을 주고 읽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다를 수도 있고요. 이 보조사를 붙여서 의미의 중의성을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알아두면 부정문은 완벽한 겁니다. 선생님이
들어준 사례들과 함께 머릿속에 잘 이해해서 암기하시면 내신을 볼 때나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정문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하고는 다음 동영상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하고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수고했습니다.